그 다음에 이제 보호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보호. 근데 보호는 기존에 있는 이제 보호, 이제 잠실 수중보니 이런 거 보면은 고정보라고 해가지고 물이 위로 넘쳐서만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설계하는 16개의 보호는 가동보입니다. 이렇게 가동보라는 거는 이 수문 조작을 통해서 물이 옆으로든 밑으로든 수시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절별로 기상정보에 따라서 강우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이런 정보도 받고, 댐이나 또 농업용 저수지나 이런 데서 정보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호 하류 지역에는 홍수가 지었을 때에 물을 좀 가둬놓기 위해서 저류지 이런 거를 해놓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보호 막아놓으면 이제 정체되고 흐르지 않으니까 썩을 거다. 가동보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보호를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게 할 뿐더러 그 밑에 퇴적물이 쌓이지를 않습니다. 썩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를 고려해서 보호 옆에는 저희가 어도를 만듭니다. 어도라는 게 이제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보호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어도를 사실 이 생태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이 계단을 높게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들이 이동을 쉽게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만드는 거는 굉장히 인공적인 어도의 경우에 지금 건강보호 사례를 들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런 화면은 인공적으로 이제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길을 만들었는데, 경사도를 굉장히 완만하게 합니다. 1:20 정도의 비율로 해서 물고기가 크든 작든 전혀 지장 없이 다니게 하고, 또 우측 같은 케이스는 자연 수로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이 어도까지도 저희가 요번에 보를 만들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이게 설치를 한다. 그래서 생태적인 관점도 굉장히 고려해서 보를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 주변에는 저희가 유수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놀 수 있고 물이 이게 놀아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쉼터, 산란터, 서식처 이런 것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이 보호 주변이 굉장히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준설 문제입니다. 준설 하면은 막 흙탕물이 엄청 생긴다. 또 준설하려고 보니까 퇴적토에 중금속이 엄청 쌓였다. 그거 어떡할 거냐, 이게 먹는 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들을 하세요. 단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준설을 하더라도 오염물질 안 나오게 여러 가지 이제 대비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흙탕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흙을 파내는데 아무리 흡입식으로 하고 또 가물막이 해가지고 육상에서 준설하고 이중으로 오탁 방지막도 설치하고 그런 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보다는 흙탕물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교를 하더라도 먹는 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준설할 때 시공사 보고 흙탕물이 발생을 하더라도 리터당 부유물질의 농도가 40mg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환경 기준으로 봐갖고선 25mg이지만 그거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준설 시에 흙탕물 기준을 해놨는데, 우리가 홍수 가실 때 보셨습니까? 물 내려오는 거? 상류서부터 막 흙탕물, 흙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별의별 오염물질, 쓰레기 다 걷어 내려 들어오는데, 하여튼 흙탕물만 보더라도 300에서 1000. 그러니까 몇십 배 되는 이런 흙탕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홍수 시에 정수 못해서
물 못 드셔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물어 가지고서는 물이 없으면은 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정수도 못하는 거 물 못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정수 기술이 하도 발전이 되고 특히 최근에는 고도 정수라고 해가지고 활성탄이나 뭐 오존 처리 뭐 이런 기법을 통해서 웬만한 물의 흙탕물 정도는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홍수기의 흙탕물도 저희가 하는데 준설시에 아주 경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 부분 절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금속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달성보, 뭐 함안보 이런 데 근처에서 퇴적토 중에, 원이 중에 중금속이 또는 발암물질이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해갖고 막 신문지상에 많이 거론이 되고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 그 중금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소가 뭐 미국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때 이제 4월 반대하는 분들이 그 퇴적토를 떠다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의 해양 대기청이라는 데서 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으로 아주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한 기준입니다만 그것이 뭐 토양을 처리하라든지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준보다 초과했다. 해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비소는 막 독극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독극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검출된 비소의 양이라는 것이 또 다른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계에서 오염물질 그 처리 기준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칠 뿐더러 뭐 그러면은 하여튼은 미국 기준보다는 넘은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잘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맨날 다 어렸을 때는 흙장난도 많이 하고 뭐 농사 짓다 보면 흙 만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자연계 속에 있는 이런 자연적인 흙, 그 토양 속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의 광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토양이라는 거는 뭐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은 근데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토양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계 속에 들어가 있는 토양에 섞여 있는 중금속보다 오히려 낮거나 같거나 그런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그 준설토를 농경지로 활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왜? 이 퇴적토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영양물질 막 들어와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계속 쌓였던 물이잖아요. 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류로 갈수록 그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델타 평야 또 거기에 많은 농산물들이 자라가고 더 비옥한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경지에 객토하면은 더 좋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중금속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지금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토양과 비교해서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금속이 물속에 있으면은 준설할 때 물속에 녹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전혀 안 녹습니다. 중금속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려면은 아주 강한 산성 물질이 있을 때 이게 물속에 녹습니다. 근데 우리 강에 흐르는 물이 산성 물질입니까? 아무리 산성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강산성 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식물도 못 살고 동물도 못 살고 아무것도 못 삽니다. 통상적으로 흐르는 물은 그냥 보통의 중성물입니다. 거기에서는 중금속이 녹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환경부가 그 수질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퇴적토 안에서도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 퇴적될 때 흘러 들어와서 다 됐겠죠. 근데 수질 측정할 때 한 번도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검출되겠다고 그러면 벌써 이미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